저는 33살이고 대학교 3학년 학생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 고백을 어디에 할 데도 없고 가슴에 묻어두니 병이 될 것 같고 이곳에 하소연하고파 몇 번을 올리려 글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을 했지만 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의 잘못이지만 너무 욕하지 마시고 좋은 조언이나 해결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10년 되었고 그는 저보다 11살 많습니다. 키도 크고 몸매도 좋아서 길에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보곤 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남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남편이 좋아하는 커피를 내려주고 퇴근하면 장을 봐서 저녁을 해주었습니다. 집안일도 제가 도맡아서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남편 바라기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저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출근할 때는 제 볼에 뽀뽀를 하며 여보 고마워 라고 말할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공사 현장 관리를 하느라 1년 중 절반은 외지에서 생활합니다. 가장 오래 있을 때는 중동에 거의 2년 동안 있었는데 중간에 한 번밖에 집에 오지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모든 시댁의 행사나 친정 행사를 참석했죠. 어느 명절에 혼자 보냈고 밤에 혼자 잠드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헬스장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 그는 이미 몇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매일 제가 달리기 운동을 하면 그는 항상 옆에서 역기를 들며 가끔 동작을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친밀해졌습니다.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고 가끔 만나 식사도 하고 차나 술도 마시며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은 깨끗하고 순수한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가 성실하고 안정적이며 정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 2년째 딸을 낳고 저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와 가사에만 전념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느꼈지만 남편의 부재는 점점 무료함과 외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딸과 나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는 돈을 더 벌어야 한다며 거의 1년 내내 프로젝트를 위해 외지에서 생활했고 집에 오는 날이 줄어들어 집에는 저와 아이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무책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아이가 아무런 부족감 없이 생활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해주었고 전화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서 저와 딸의 안부를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관심과 부족함 없는 생활도 내 자신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부터는 더 무료한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나의 일상과 마음을 잘 알고 있던 친구가 어느 날 취미생활이나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문화센터에 같이 나가보지 않겠냐고 이끌었고 나는 친구와 같이 문화센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 중 나는 제빵 기술 강좌를 듣기로 했습니다. 매일 딸을 데려다 축구 문화센터로 가 노래교실도 다니고 요가 강습도 받고 요일마다 정해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며 무료하고 우울한 마음을 지우려 노력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제가 나의 소중한 가정과 가족을 배신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설레임이 찾아온 것은 문화센터의 제빵기술 강좌를 듣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곳에서 그 대학생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수업 보조였고 23살에 아직 학교에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내 곁에서 오븐 온도를 조절하는 걸 도와줄 때 아주 밝게 웃으며 저를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젊고 예의 바르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제빵기술 수업을 거듭하면서
그 학생은 항상 제 재료를 옮기고 도구를 씻어주는 등 자연스럽게 나를 도와주었고, 수업 후에는 제가 만든 케이크가 맛있었다고 칭찬도 해주고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살갑게 구는 그와 나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빵 기술과 빵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차차 우리는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고, 제가 남편이 오래 집에 없는 것에 대한 불평도 말없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비가 많이 오던 날, 그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날 친정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놀고 있었고 집에는 아무도 없기에 조용했습니다. 차 한잔하라고 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차 한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 늦은 밤까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누나는 행복해요? 그 한마디는 마치 제 마음속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냥 눈물이 스스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후로 문자나 만남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그는 간식 등을 사다 줬고 저는 그에게 가끔 집밥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와 만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지만 가족과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저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선이 어디까지인지 알지만 그 선을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선을 넘은 것은 어느 날 수업 종료 후 회식 자리에서였습니다. 다들 술을 좀 마셨고 나는 술이 오르는 것 같아 먼저 자리를 떴는데 그가 따라 나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매우 조용했고 갑자기 그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순간 나는 밀쳐내야 했지만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의 목에 팔을 감았어요. 그리고 우린 입을 맞췄습니다. 길고 진한 키스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우린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그와 나는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가 나를 안으며 누나 좋아해요. 부드럽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어요. 누나, 우리 이 시간만 생각해요. 그가 어깨를 감싸며 귀에 대고 말했어요. 그의 뜨거운 눈길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거절해야 한다는 감정이 올라왔어요. 우리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관계를 한 지가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나는 그것에 목말라 있었는지 마음과 달리 몸은 이미 그에게 안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안아 침대에 눕히고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목과 어깨, 가슴으로 그의 입술이 지나갔고 손으로는 나의 배를 쓰다듬었다. 나의 몸은 이성을 잃어 가고 있었습니다. 손은 이미 그의 목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과 손이 내 몸 곳곳을 자극했고 어느 순간 내 몸은 묵직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숨결이 거칠어졌고 나의 몸은 완전히 그의 손길에 맡겨져 있었고 그의 몸이 빨라졌습니다. 제 몸 전체가 뜨겁게 달아올라 나지막한 신음과 입김을 뿜어냈습니다. 그의 몸이 격렬해지며 나의 머리가 완전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쾌락만이 제 몸을 지배했습니다. 몇 번의 폭풍우와 밀물과 썰물의 파도가 지나가자 그가 거칠은 숨을 몰아쉬고 땀을 흘리며 누나 사랑해요 라고 속삭였지만 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땀이 식으면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순간 남편의 일하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죄의식과 수치스러움으로 이불로 몸을 감싸며 딸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메어져 왔습니다. 내 자신이 한심스러웠어요. 그날 밤 나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끝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못하고 그와의 만남을 계속하였고 그 후로 나는 두 얼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엄마, 아내였고 밤에는 가끔
가끔 욕정에 빠진 여자였습니다. 이런 일을 모르는 남편은 매일 전화기 너머로 공사 진척도를 이야기하며 집에 조만간 올 수 있다고 기뻐했어요. 저는 울음을 참으며 작은 목소리로 나와 딸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와의 관계에 미래가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리고 난 그 학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합니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나에게 점점 집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가정과 아이, 남편과의 10년의 결혼 생활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관계를 마치고 누워서 물었습니다. 누나가 만약 싱글이라면 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부질없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로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결혼 생활이 남편의 가족에 대한 책임과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관념에 저와 딸의 미래를 위해 일해야 하고 그런 자신을 아내나 딸은 이해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가정과 아내를 위하는 가정적인 생활에 등한시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나의 잘못된 행동이 용서되는 건 아니다. 지금이라도 끝내야 한다. 만약 이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두말할 것 없이 이혼이고 가정 파탄이고 딸아이는 상처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이 일이 용서 않테는 잘못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헤어져 생활하며 외로움에 울었고 우울증에 약을 먹으며 견디고 있을 때 남편은 나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적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불륜이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여자로서 이성적으로 생활하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매 순간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끊어야 할까? 솔직하게 잘못을 고백해야 할까? 아니면 아무 일 없었던 척해야 할까? 그 후 한 달이 지나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와 딸은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남편에게 해주지 못한 것을 최선을 다해 해주었고 그와의 관계도 끊었다. 그도 나의 행복을 빌어준다며 예상하고 있었다는 표정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남편 품에 안겨 조심스레 말했어요. 나도 가끔 여자처럼 대접받고 싶어. 혼자 집을 지키는 것도 그만하고 싶어. 그 말에 남편은 잠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내가 당신에게 너무 무심했다. 이제라도 당신 곁에서 당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하며 나를 꼭 안아주었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이 잘못을 묻어둘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감수하고 남편에게 말하고 다시 시작할 건가요? 제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건 압니다. 다만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매일 눈 뜨면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의 불안스러운 행동과 생각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퇴근 시간도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게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요? 무슨 고민 있어요?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며 울부짖었습니다. 결국 나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사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기로. 나의 울음에 놀라 눈이 커진 남편에게 나는 엎드려 다가가 여보 나 당신에게 죽을 짓을 했어요. 남편은 의아한 눈빛으로 나의 어깨를 잡고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사실대로 남편에게 이실직고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나를 때리지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나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밤새도록 용서를 빌었습니다. 방 안에 남편의 울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가정을 위해 고생한 남편이 이런 고통을 겪게 하는 내가 너무 싫고 미웠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편은 미동도 없이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울면서 계속 용서를 빌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눈물 자국, 덥수룩한 수염. 남편은 나를 앉으라 하고 나를 한참 바라보다 한숨을 쉬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 책임도 있어. 내가 너무 일에만 몰두해서 당신에게 필요한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했던 것 같아.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모두 제 책임이에요. 아냐, 우리 둘 다 부족한 점이 있었어. 물론 당신의 선택은 잘못이지만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내 부재도 있었다고 생각해. 우리의 대화도 깊어져 갔어요. 그래서 난 결정했어. 당신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 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정말 당신 괜찮겠어요? 날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완전한 용서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살아온 세월과 우리 딸을 생각하면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나는 감정이 복받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어. 우리 둘 다 노력해야 해. 부부 상담도 받고 서로에 더 솔직해져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해. 뭐든지 할게요. 기회를 주어서 고마워요. 우리는 부부 상담을 매주 2번씩 받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는 남편과 딸에게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차츰 안정된 일상을 되찾아갔다. 나는 항상 마음을 다잡으며 다짐한다. 평생을 남편과 딸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남편을 섬기고 딸을 잘 보필하며 살겠다고. 여러분 중에도 나와 같은 처지나 상황이 있더라도 밖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세요. 대화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이루고 가꾼 소중한 것을 버리는 행동을 절대 하지 마세요. 뒤늦은 후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렸어요. 저의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저의 가정의 댓글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려요.